독선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아무도 금방 처먹었더니 배가 나와갖고 목이 안 잡고 이 날이 갈수록 살만 디륵디륵 찌는 것 같아요. 네. 쓰잘데기 없는 얘기로 시작하는, 자,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이 제목 바꿀 거야 이제. 음담패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음담패설 방송이라고 만들어 놓고 해놓으면서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음담패설을 너무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 내가 조금 의기소침해 있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도 찔러대는 인간들이 많아갖고 의기소침해 있는데 나아지겠죠. 나아지면 좀 어수선할 때는 좀 조용하게 가야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지금 어수선해요. 그래서 어수선하니까 제가 뭐 이 얘기를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모르나? 나 누가 여기서 막 찔러. 맞아, 왜. 정보 팔아먹는 놈이랑. 내가 또 얼마나 팔아먹었다고. 그죠? 잘 맞추고 또 여기라도 쳐먹었으면 좋겠구만. 요즘은 또 성적도 이렇게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뭐 내용 면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대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내용, 경주 분석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부터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여러분들 너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경주를 너무 깊게 파고드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 쉽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날씨 엄청 추워요. 나 감기 코감기 걸려갖고 약을 한 4알을 들이다 처먹고 잤더니 아침에 진짜 몽롱하대. 무슨 본드 본 것처럼. 이런 표현 좀 저속한가? 어쨌든 간에. 자, 한대건의 승부처 먼저 공지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2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이렇게 4개의 승부처, 2, 6, 9, 10 4개의 승부처고요. 제주경마 4경주와 7경주 해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뭐가 있어? 경주리 1000m 11마리 마필이 출전했어요. 단연 돋보이는 마필이 1번마 디나입니다. 자, 이 디나라는 마필이 지난 8월 19일 경주 이후에 공백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살펴보면 파행도 있고 근육통도 있었는데 그건 경주마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질병 기록만 보고 내가 의사도 아니고 그거 몇 줄 써져 있는 것만 보고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체 꼴값 떠는 게, 나도 그냥 경주마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경주마한테는 그래도 치명적인 게 보고 어디 부위가 어떻게 아프면 그래도 뛰는데 힘들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지만 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가서 만져본 것도 아니고 말한테 가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마방에 조교사나 관리원이나 아니면 기수 이런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랬어요? 이런 대답들 참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간에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진료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죠. 7월 23일 날 주행검사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그때 최영경 기수가 주행검사를 받았었는데 8월 19일 날 데뷔전 때 역시나 나름대로 집 앞벌이 잘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담장에 올라가고 55kg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상대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대가 없어요. 이것저것 팔리긴 하지만 다들 전력 검증이 안 됐고 걸음이 나온 것처럼 착순에 갖다 대고 순위권에 있었지만, 뛰어온 경주력으로만 본다면 일본 디나이의 능력이 저는 더 앞서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조교 때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번 마필은 그냥 충무학감으로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번마 시크릿 판타지, 이거 연습 주행했어요. 질병 없이 장기 휴양입니다. 이거는 한번 뛰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휴양한 건데 변화가 없어요. 얘가 변한 게 없습니다. 쉬었다 오면 또 뭐합니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직 아닌 것 같고. 3번 프렌치걸은 기본 순발력은 좀 있대, 얘가. 근데 직선에서는 채찍을 동반해도 항상 그냥 너는 때려라, 나는 간다, 이런 식이니까 아직까지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나서는 실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번 아쿠아키는 꾸역꾸역 올라오죠. 꾸역꾸역 올라오긴 하는데 뭔가 결정력이 없어. 편성이 좀 약하다면 한번 봐줄만 한데
뭐 이런 마피들이 유연명 기술을 기성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걸음을 더 뽑아나겠다는 건데, 저는 최근 경주에 보면요, 이 사토시 기술을 보면서 야, 한국 경마에 완전히 적응을 했구나, 사토시 기수가. 이 때려야 될 때를 알죠. 선행을 나가야 될 때를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김용건 기수가 용근 빠따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사토시 기수의 채찍도 상당히 매섭습니다. 이 사토시 기수가 2번의 걸음을 이끌어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안 나왔다고 하다면 아쿠아 퀸도 도전은 가능하지만 믿음감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마 남양 퀸도 주행 검사 때보다는 실전에서 상당한 발군의 순발력을 보였었죠. 앞으로 밀고 나가니까 가다만한 모습을 보였어요. 뭐 선두권을 강탈해서 나간다면 머리를 안 맞을 소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너무 직선에서 무기력하니까 아닌 것 같고. 6번마 아라가야 싱싱. 아, 이름 참 이쁘지 않나? 아라가야 싱싱.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느낌 있어, 이름에서. 느낌이 있는 것에 비해서 뭐 워낙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질병은 없었습니다. 질병 없이 19조에서는 마필 관리 차원에서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지난 6월 17일 날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 선유권 전개도 되고 탄력도 아주 뭐 쓰레기는 아니었었는데 뭔가 폭발력은 안 보여줬었죠. 조교 때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소독조에 뭐였더라? 외산만데 스위치였나? 스위치를 하고 좀 병합을 하는데 의외로 끌고 가는 맛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19조는 마필이 공백기를 가지면 그만큼 또 준비를 하고 나오죠.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보고 아예 섣부르게 지우질 않겠습니다. 7번 안 되고 8번은 썰트리 휴머? 이거는 뭐 별거 없던데? 신발력은 좋은데 뭐라 그래야 되지? 지구력이 뭐 조금 채찍을 댔는데 반응이 없어요. 얘가. 지켜보고 싶고요. 그럼 블루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8월 26일 날 데뷔전 때 지금 원더월이랑 들어올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월화독작을 제가 주력을 때렸었는데 이 발주가 좋으면 의외로 선두권에 나서서 버틸 수도 있겠지만 좀 내측으로 좀 기대고 흔들리는 맛이 없잖아 있더라. 근데 콜라당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 경주에 또 인기만 팔렸죠. 9월 25일 날. 예. 여지없이 자빠지죠. 제가 보는 눈이 안 틀렸다고 봅니다. 이 마필은 주행 자세 자체가 썩 매끄러운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따라가는 전개보다는 조금 더 선두권에서 경주를 이끄는 전개가 훨씬 더 낫다고 보는데요. 최시대 기수가 또 이러한 마필을 가지고 악착같이 선행을 받아내면은 의외로 또 선행을 잘 받아내는 기술이 합니다. 뭐 유연명이라든가 최시대 이런 기수들은 선행만 말모에 일각이 있죠. 물론 이제 선행만을 가장 잘 타는 기수는 서성훈이고. 그래서 어차피 레이스가 상당히 빠른 마필들이 없다는 부분을 봤을 때 블루타임이 지난번에 따라가 보니까 개차반 났어. 마방 입장에서는 뭐겠어? 어떻게든 악착같이 선행 가고 싶은데 게이트가 9번이야. 그게 좀 단점이지. 뭐 마필이 선행만 나선다면은 뭐 굉장히 없는 마필 아니죠. 아마도 배당판에 뭐 인기 마필 것 같은데 그래서 못 버리겠는 거예요. 반신반의 하니까. 아예 시원하게 잘라낼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고요. 10번 퀸즈 블릿은 지난번에 개편성이었었죠. 최강 드라이버가 직선에서 올라오는 거는 보였었고 엑스밴드 골드 블릿. 이름을 들어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마필들 틈에서 외곽에서 감아 나오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마필이 부담장애 플러스 3Q로 체중이 올라갔는데 이 최상현 기수의 외곽 게이트를 제가 상당히 싫어하는 게이트긴 합니다. 근데 조개 때 모습이 너무 좋아요. 제가 뭐 조개에 치중하는 말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외곽에 무리한 전개를 하고서 최강 드라이버가 그 다음 경주에 물론 편성이 약하긴 했지만 낙승을 거둔 걸 보면 최강 드라이버의 걸음이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돌리고 어쨌든 간에 목차가 날 정도로 근성을 보였다면 이마필도 따라가는 전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9번을 보내놓고 10번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부상의마 1경주는요. 1번을 놓고 6번, 9번, 10번 이 세 마리 안에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을 놓고 하는데 6번, 9번, 10번 다른 말은 뭐 한두 번 더 뛰어야 될 것 같아. 1번 놓고 6번, 9번, 10번 현장에서 주종 맞고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부상경마 이경주가 첫 단추를 끼우는 승부처고요. 일단 11마리의 암피들이 출전을 해요. 사인펜 드시고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4번마 포나인드, 5번마 킹 사이먼, 6번마 오픈 더 스카이, 7번마 데오시대, 그리고 8번마 트리플 킹까지. 이 외에도 뭐 9번마 골든 트로피라든가 1번마 킹 아이스도 솔직히 내심 마음에 좀 걸리긴 합니다. 이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설명은 좀 그렇고요. 어차피 제가 때릴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때릴 마필들만 대한 가지고 가는 경주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8번 뭐 4마리로 압축한다면 4,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압축을 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프라인즈는 지난번에 서성기수 기승했는데 이 마필에 띄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맹목적으로 충막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마 킹사이먼 편성의 약자팀에서의 걸음인데 이 걸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지. 이 보면 오픈 더 스카이가 지난번에 특별 경주였었죠. 2세 경매마와 특별 경주 추천을 해서 왜 이렇게 꼴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추천을 하는지 이유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버 대우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난 8월 5일 날 이 마필은 주행 검사를 통과하지만은 주행 불량으로 불합격을 당합니다. 좀 그래서 제가 뭐가 주행 불량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참을 돌려봤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행 불량으로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8월 13일 날 경주에서도 상당한 여유로 발주가 안 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요러한 나피들 4번, 5번, 6번, 7번 4, 5, 6, 7 4마리가 우선적이고요. 8번 트리플 킹은 아무래도 외곽을 밀렸다 하더라도 실전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충마 선정을 잘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경주를 적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충마 선정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조합을 해보시고 나는 이번 경주가 이마필이 입상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 3착을 했으니까 4번, 5번 어쩌고 이렇게 결정하실 분들은 들어보십시오. 자, 한대건이가 왜 이번 경주에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그 확실한 이유를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나오고 있죠? 문자 광고, 에라스 광고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총 9번의 앞에서 추천했고요. 경주거리가 1300m, 국내 6등급 경주예요. 자, 일단은 이번 경주는 좀 부진형, 기복형의 마필들, 소위 말해 똥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능력이 없죠. 능력을 보여준 마필도 없고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보이는 마필이라고 할 수 있나요? 3번 레드형 몽은. 결국은 거세를 단행했습니다. 3월 25일 경주 이후에 3월 26일 날 거세를 단행했고요. 이 조교 때는 펄펄 날아다녔단 말이 실전에만 가면은 풀빵인 것처럼 뛰니까 그것도 상꼴찌라고 자빠졌으니까 마방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했었겠죠. 거세를 하고 나서 6월 25일 날 제주행 검사 받았고요. 7월 15일 경주와 8월 21일 경주 결국은 거세를 하고도 깨지고 또 지난번에는 거세하고 처음으로 입상권에 진입을 성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7kg의 중량, 이번에는 54kg의 중량이고요. 기본적으로 거세를 하고 나니까 발주도 상당히 깔끔해졌어요. 능력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이 3번 레드형 명운이라는 마필이 너무나도 약체 편성을 만났다는 점이 배트권의 중심권에 세울 수밖에 없는 우승은 몰라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찾을 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번 마필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충막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선행 싸움에서 이번 골든 블릿과 스위트 와이가 선행 싸움을 펼치는데 이번 골든 블릿은 지난번에 선행권에 붙여나가면서도 직선에서 걸음이 안 나왔던 마필인데 이번에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어요. 당연히 밀고 나가서 선행을 성공한다면은 더 뛸 수는 있습니다. 모래는 받지 않았을 때. 하지만 해당 경주거리가 1300m라는 걸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마방의 실수입니다. 이거 1300에 쓸만한 마필이 아니죠. 뛰는 걸음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 마필이 상당히 돈을 많이 들였던 마필이죠. 2014년도에 도입이 돼서 수술을 했고요. 지세교정술, 자완, 관절, 외반술. 나도 몰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정도 투자를 할 만큼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이 수술비가 장난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놀지 않았겠습니까? 벌어야 될 돈이 많으니까 이빨이 때리긴 하겠는데 과연 이걸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버 스위트와이도 마찬가지죠. 계속 가담을 합니다. 선두권을 나서려고도 하고 외곽에 가담을 하지만 이 결정력 부분에서 항상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수석주의 안우성 조교사는 자꾸 정도현 기수를 기성을 시키고 있어요. 도현이가 54년 동안에 2번의 우승과 3번의 입상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의 관점으로는 지금 부산벌에 대비한 신인 기수 중에서는 가장 실력으로 밀리지 않는가. 최은경이나 이호식이나 이런 두 기수의 승수에서도 밀리지만 이 기승술 자체가 약간 좀 제대로 못 밀어주는 맛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스위트와이가 선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직선줄에서는 덜매 잡힐 소지가 있고요. 3번 사일런트 라고는 나름 계속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었죠. 별다른 질병 없이 휴양을 했고요. 마필 자체는 오랜 기간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걸음이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선두권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걸음이 끝걸음이 없다고 한다면 휴양을 갔다 왔던 지라이든 간에 조개 때 문제 없으니까 이 마필이 최은경은 태워놓고 뺄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최선을 다하겠죠. 혹시나 올라올지 모르는 8번 영광의 바다 정도만 살려놓으면은 다른 마필들은 크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상경주는 3번 레디형 명운을 놓고 뭐 2번, 4번, 5번, 8번 다 매번에다 팔리는 경주인데 그래도 4번 사일런트 라고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1번과 베스트 액턴이 다시 1박 2주에 1번 게이트 개편성 많았다고 막건 사고 싶은 분들 있으면 그 돈 아끼십시오. 그 돈 아끼셔서 맛있는 전륜 드십시오. 이건 천하의 똥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3번 놓고 4번 막고 3번 놓고 방어해야지 뭐. 2번, 5번, 8번 중에 방어해야지. 똥말 경주에서 앞에 나가는 게 장땡일 수 있어. 4경주입니다. 경주로 1300 공짜는 6등급. 이것도 뭐 저배당 경주죠. 이런 건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3번 핑크 블레이드. 저희가 지난 8월 26일 날에는 3복으로 한번 잡아먹었고 그날 9월 23일 경주에서는 입상권 진입으로 또 잡아먹었죠. 참 저희하고 좋은 인연이 있는 마피긴 해요. 주행검사 개차반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필도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발주도 항상 매끄럽지 않고 뭐 추돌을 한다든가 늑발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직선에서 끝걸음이 있으니까 버리지도 못하겠어.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 난 이런 마필에도 충막감을 보면 항상 불안해. 사마 캐피런이 이제 57kg 중량이에요. 이 마필은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전부 다 가장 좀 발주기 이탈 자체가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주한 이후에 중속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발주기 이탈이 좋다 보니까 경주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마필이죠, 항상. 지난번에도 뭐 태양강속하고 라이언 벤틀에게 잡히길래 좀 아쉬웠었는데, 뭐 마신차 2분의 1 맛이 난 건데, 어느 정도 기록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또 57kg 중량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번 핑크블레이드가 발주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4번은 선행을 이끌 소리가 상당히 높아요. 4번이 끄는 경주에서 후차권에 붙여먹기로, 3번이 그래도 조금 더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5번 메이플 클래식은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 주행 대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부드럽기도 하고 목노림도 좋기 때문에 이러한 나피들은 향후에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실전을 경험하고 있고 또 30조 올줄리 마방에서는 되는 마피들은 거의 다 승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유권의 전개로 한 발을 뽑아낸다면 2변 정도 핑크블레이드가 늦게 올라왔을 때 가능하겠고 6번은 예스 퀸은 저 역시 왜 그렇게 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마필은 순발력이 있었던 마필이죠. 뭐 출발 불량도 겪고, 뭐 선행도 못 나가고, 계속 그랬던 마필이긴 한데, 지난번에도 12번 게이트, 최외곽에서 고개가 들리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제어를 하죠. 결국은 참고 탑니다. 최영욱이 건에서. 그리고 막판 발을 살려보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또 마지막에 결정적 부족 현상을 보여요. 결국은 코너를 돌아다 직선에서 먼저 치고 나오면서도 또다시 막판, 결선 전반 100m에서는 덜미가 잡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피들은 항상 믿을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제가를 물지 않아서 고개를 쳐드는 건지 게이트가 외곽에 들어오는 건지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거 예스 퀸이 그 정도의 걸음에서 순발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똥마 경주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인기권이긴 하지만 능력들이 큰 마필들은 아니에요. 2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7번은 아마겟돈은 지난번에 3착 됐죠. 제가 이거 한 3번 추천했죠, 지금? 네. 3복이라도 한번 사보자. 지난번에 3복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맞추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발주 안 되고 직선에서 그냥 쥐어짜면 몰라보는. 끼껏 하면 4착, 3착. 별 능력이 없죠. 부당형마 4경주는 어느 정도 인기권 안에서 끝이 날 것 같은데, 뭐 4번, 3번, 뭐 대끼리 막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유력한 막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가 괜찮은 뭐 메이플 클래식, 그리고 뭐 선두권 가담이라든가 아니면 직선 창고 한 발 쓸 수 있는 예스킨 이 두 마리 아필이 약간의 이변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 3번에 5번, 6번 뭐 3복 사면은 그냥 깔끔하게 접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7번은 또 아마겟돈이 또 그 안에서 또 배당을 내면서 또 3복 들어오는 거 아니야? 3방을 사 그러면 4번, 3번 놓고 뭐 5번, 6번, 7번 3복 3방 사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배당을 확인하시고 어떤 게 환수가 나올지만 여러분들이 그 연구를 하시면 뭐 연식을 사든 복연식을 사든 삼복을 사든 돈만 따면 장대 아니겠습니까? 승식의 조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자, 5경주입니다. 경주에 1000m 10마리 앞에 추천했죠. 뭐 압도적인 선행형 마필들이 있죠. 1번마 슈퍼장짱이, 3번마 마천출원, 9번마 댄싱스타. 이 3마리 아피들이 순발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물론 2번마 러브퀸도 빠르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9번 댄싱스타는 외곽으로 밀렸으니까 조금은 좀 불리한 전개에 정도현 기수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선행을 강탈하고 나서도 걸음이 무뎌졌는데 이번에는 선행조차도 이제 불투명하죠. 아래쪽에 있는 마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밀리는 마필은 고마 데니스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선행을 나갔을 때 데니스타가 조금 더 걸음이 나오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힘을 비축하고 뛰어야 되는데 경주거리가 1000m라는 점에서 과연 이 앞에서 쓰는 마필들, 순발력이 빠른 마필들이 얼마만큼 서주느냐가 좀 관건으로 보여져요. 데니스타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좀 돌려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슈퍼짱짱이 이 3번 마천치로 이 두 마리의 마필의 순발력을 비교해보면 슈퍼짱짱이는 발쪽이 이탈도 나쁘지 않고 튀어나가는 스타일이고요. 3번 마천치로는 기수가 심하게 밀어줘야지만 중속으로 그걸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 최은건 기수의 감량 기술을 기용해서 또다시 1번 게이트. 그 직전 경주에서는 유연명이라는 등짝, 걸출한 등짝을 얹고 나서 선행 경합이 좀 심했었죠. 약간의 발주가 안 좋아지면서 밀고 나갔는데 역시나 선행은 성공했지만 그만큼의 또 힘소진을 했던, 그래서 결국에 걸음이 안 나왔는데 이 늪발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근데 그 늪발의 원인이 참 재밌습니다. 이 발주 요원이 1번 게이트에 이렇게 고개를 틀고 있는데 고삐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문이 되면서 이 슈퍼짱짱이가 당연히 아니 뭐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나가겠냐고. 못 나가지. 그래서 그러한 좀 사연도 있었던 걸 보면 문중원 기수가 이 데뷔전 때 우승을 시켰단 마필이에요. 얼마만큼 빠른지도 알고 있고 지가 까였단 말 다시 타는 거니까 열심히 타겠지 뭐. 이 1000m 경주 슈퍼짱짱이는 전 계속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 사연이 있어서 더 안 팔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1번만 슈퍼짱짱이는 이번 곡도 충각감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 러브퀸이 아주 진상이죠. 계속 1200, 1000m, 1000m 뭐 따라가고 뭐 이치를 연병하고 있는데 결정적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선유권에 가담을 해서 직선에서 끝걸음이 정말 놀랍게 추임력을 가진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레이스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의외로 발주 능력은 없지만 직선에 끝걸음이 있는 마필이 선두권이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다고 보지만 이번 경주가 그렇게 걸출한 추임마가 없기 때문에 선유권에서 얼렁뚱땅 따라가다 보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러브키는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딸리긴 하지만 그러한 전개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예 보지를 못하겠고, 3번 마천치로는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난번 경주 때의 3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나간 것도 슈퍼짱짱이가 개는빨하면서 선행을 성공시킨 건데 직선주로 꺾어놓은 상당히 계속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고요. 따라가는 경주력에서는 항상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마피이기 때문에 저는 1번 경주 뭐 제가 조금 싫어하는 문중원 기수의 뭐 슈퍼짱짱이의 선행을 한번 믿어보고 한번 맞춤 치러는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뭐 또 이러한 경주의 결과가 슈퍼짱짱이가 개는빨하고 한번 맞춤 치러도 선행 성공에 버티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발주기 이탈 능력으로 봤을 때는 1번 슈퍼짱짱이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한번 맞춤 치러는 배팅할 만한 값어치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5번 메이드 인 명성은 장기 유행을 했어요. 작년 올해 1월경이죠. 이제 우드 편마비. 이거는 뭐 원인은 없는 거죠. 계속 이제 후두 쪽에 편마비가 오다 보니까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9월 달에는 뭐 연골렘이 좀 있었는데 계속 후두 쪽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재주행 검사를 보면은 그게 썩 뭐 좋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호흡이 안 되는 마필들 여러분들 뛰어봐. 숨 막히고 턱턱거리면 뭐 잘 뛸 수 있어. 못 뛰지. 그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좀 지켜보고 싶고요. 7번 모멘트는 지난번 경주 이 8월 26일 경주에서 이 1000m 경주에서는 성적이 나왔던 마필이죠. 근데 지난번 경주 때에도 걸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는 정경현 기수가 타이밍을 좀 제대로 못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빠따가 임성실입니다. 55kg의 중량이긴 하지만은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이 지들끼리도 싸우다가 자빠지면 또 이런 것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8번 샤플라이는 역시나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이긴 한데 이 마방 이적을 했죠. 5분씩에도 권성주 마방으로 마방을 이적을 했고요. 뭐 불문연처럼 마방을 이적하고 나서는 잘 안 때리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도 있고, 이전에 뛰었을 때 보면은 선유권의 전개에서 나쁘지 않았었어요, 사실. 근데 자꾸 1300에 쓰고 1400에 쓰고 왜 그러는가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 5,000원 휴양 갔다 와서 이제 1000m에 썼네요. 얼마만큼 걸으면 보일지 모르겠고. 고모 댄싱 스타는 뭐 중속이 좋아서 뭐 선행이 주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곽에 따라가는 정도도 가능했던 마피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아예 뭐 믿음감 있는 마필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선행을 갔을 때 조금 더 걸음이 나와준다고 보고 있고요. 정도현 기수 자신의 에마처럼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조개발 얼마나 먹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부상의마 오경주는요 1번만 슈퍼장장에 놓고 2번만 러브킨 7번만 모멘트 9번만 댄싱 스타 일단 이 세 마리의 아필이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1번 놓고 2번 7번 9번 세 마리의 아필에게 포커스를 맞춰보고 1번 3번이 아마 대끼일 거예요. 대끼리는 아니더라도 최저배 다닐 겁니다. 한 5배?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덜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3번 마천 출연의 불리한 전기 요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한번 배당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1800m로 경주가 편성이 짜졌고 9마리의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어렵죠. 안 되는 말 찾는 얘기가 더 어려워. 다 되죠. 1번부터 9번까지 어느 한 마필 싹 다 지우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자, 가장 인기를 끌 수 있는 6번 부활의 반석은 57.5kg라는 부담 총량을 이제 늘렸습니다. 물론 57kg를 가지고 선전했던 경주가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부담량이 무거운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1800m의 경우는 2번은 테리어 테일 그리고 9번 럭키 타임 뭐 이런 나필들도 있고 1번 원더풀 투데이도 휴양하고 나왔는데 과연 휴양에 대한 여파 또 이전에 원더풀 투데이가 뛴 걸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해보시면 저는 원더풀 투데이를 배팅할 생각이거든요. 가져갈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거리적인 한계가 보이는 3번 캐비놀 그리고 휴양을 갔다 온 3번 중앙대 그리고 2착 승급을 하는 5번 배달의 보배가 과연 잠재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또 8번만 고속 질주가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승급인데 과연 어떻게 하다가 우승을 한 것이냐. 자, 이 마필은 이날 경주에 우승을 하고 재결실에 올라갔죠. 그때 했던 얘기들도 현장 예상에서 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정리를 잘 해봐야 된다. 결코 쉽지 않은 경주고요. 어느 한 마필 딱 부러지게 지울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판에 과도하게 인기를 끄는 마필들에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한대건이가 얘기하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한대건의 음성 정보를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십시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문자 정보와 음성 정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야 그래도 내가 한대건 거 들었는데 후회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m 12마리 앞에도 출전했고요. 결국은 선행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줄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순발력이 빠른 마필들 뭐 빠르다긴 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이고요. 아예 빠른 마필은 없고 1번, 2번, 뭐 7번, 6번 이 정도의 마필들이 순발력이 있죠. 10번 인덴처프도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마필은 바로 7번은 샤인스타예요. 지난 8월 26일 경주에서는 정말 얼레벌레 탔죠. 선유권 전개가 어렵지 않았는데 모르지 뭐. 내가 뭐 이걸 뭐 차 안 갔다고 얘기하면 또 날 욕할 거 아니야. 어리버리 탔어요. 그리고 9월 23일 날 경주에 과도한 인기를 끌고 선유권에 가담을 시켜서 때려 먹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뛰어. 그러니까 땡겨놓으면 말이 안 뛰는 거야. 항상 그런 식이죠. 그래서 또 다시 걸음을 살려내려면은 그만큼 또 시간이 소진되는데 마방마다 특징들이 있지만 이렇게 전력을 좀 아껴 놓을 때 마필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물론 7번 샤인스타가 전력을 아꼈다는 표현은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걸음이 터지고 있는 마필에게 조금 더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다른 마필들이 좀 빠르긴 하지만 최시대 기수도 선행을 받아내는 일강이었다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저는 7번 샤인스타가 경주거리 1300을 하더라도 경험을 해봤고 선두권 전개 아니면 선행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7번 마필을 좀 놓고 해보고 싶고요. 1번, 2번은 변함없고 3번은 봉황이 있고 느리죠. 느리지만은 올라오는 걸음. 과연 이제 부담량이 불한번에 플러스 4kg, 56.5kg까지 올라갔는데 글쎄 결정이 없는 마필이죠.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 경주 때는 경주가 정말 잘 풀렸었고요. 크게 뭐 이 마필이 능력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도전은 가능하지만 과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파워 챔프는 안 되고 엄마 스마트 마리는 이제 거셀하고 두 번째 경주예요. 6월 24일 날 거셀했고요. 6월 24일 경주 이후에 다음날 거셀했고 지난번 경주 이번 경주인데 별로 효과가 없네 얘가. 너무 예전에 걸음이 안 나오니까 막 쓰레기같이 뛰어. 한 번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보면 약속의 시간 9월 2일 경주에서 등재가 빠졌었죠. 발주한 이후에 등재가 빠졌는데 아무래도 신인 기수다 보니까 등재를 못 끼고 이제 코너까지 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를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9월 23일 경주 때에도 과도한 인기 속에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막상 밀어붙이면 안 나가는 거지. 그게 이제 편성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편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번 경주 좀 더 약체 편성에 다부진 최상현 기수의 6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저는 견인력 있다고 봅니다. 8번 블루댄서는 매번 그렇게 팔리고 3차 승급만 마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레이트 펄은 첫 기대는 마필이고 10번만 인디언 치포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마필의 최강 경주 보면 순발력도 늘어나고 근성도 좀 보완이 된 모습이라서 아예 무시는 못하겠습니다. 자, 실마 빅뱅 비드가 지난번에 최영 경기에서 기장했을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은경이가 밀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다. 이 빅뱅 비드는 지난번에 살독보이가 입상할 때의 경주력을 보면 정말 패죽이죠. 너 죽고 나 죽다 하는 식으로 패 죽여야지만 들어오는 마필인데 기수가 임성지 기수 57kg의 부담률이 좀 가중해지긴 했지만 워낙에 좀 다부진 기수다 보니까 선두권에서 무너진다면은 한 발에 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예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번 경주도 약간의 혼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경주죠. 7번마 샤인스타를 놓고서 뭐 3번마 봉황이고 6번마 약속의 시간 뭐 10번마 인디안 치포 7번마 빅뱅비드 요 네 마리 앞에들 안에서 뭐 때리고 받치는 막건 선정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마리 정도는 잘라내고 공략한다면 환수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배당이 높아서. 그래서 7번 놓고 3, 6, 10, 11 7번 놓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샤인스타. 아, 지난번 때 아주 그냥 추천하고 쪽팔려갖고 야, 코너 들어가니까 어떻게 말새끼가 그렇게 걸어가냐. 아, 짜증나. 자, 8경주예요. 12마리 마필들 추천했고요. 혼합 4등급 경주지만은 국내산 마필들이 상당한 인기를 끄는 경주입니다. 3번마 에이스 글로리, 7번마 슈퍼블레이드, 뭐 9번 원더풀청이 팔리나? 네, 9번 원더풀청, 10번 응립여수 뭐 이런 마필들이 뭐 국내산 마필이죠. 또 인기권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잘라낼 마필 먼저 말씀드릴까요? 5번 매치파워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인기 2위를 팔리고 저희는 잘라서 먹었었죠. 선유권의 최적 전개라고 나서 이제 걸음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 10월 2일 경주에서는 경주 거리를 갑자기 늘립니다.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선이 코 걸음 나왔다고 늘린 것 같은데 안 뛰죠. 역시나 순발력이 있어서 전개를 쉽게 가져가는데 아예 패 죽여도 걸음이 안 나는 모습. 이번엔 또다시 경주 거리를 줄였어요. 1200m. 물론 이제 이 매치파워라는 마필에 대한 이 마방의 입장도 상관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걸음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 무던히 애를 쓰겠죠. 하지만 이 매치파워 뛴 걸음을 놓고 본다면 과신할 수 없는 최적 전개라든가 아니면 선유권을 참고 타는데 일강이 있는 서수훈 기수의 능력으로 보나 뭔가 좀 결정력 부족 현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치파워가 정말 월등하게 달라진 걸음을 보이기 전까지는 솔직히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매치파워는 이번 경주에 좀 과감하게 한번 지우고도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충막감은 7번 슈퍼블레이드예요. 승급을 하고 나서 이제 선행을 주도하고 한 발을 썼는데 선행을 못 나갈 수도 있죠. 선행을 나설 수도 있고 뭐 다른 마필들이 안쪽이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뭐 따라가는 전개가 안 됐단 말입니까? 뭐 기본적인 능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국산 마필이지만은 뭐 감량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 추천을 한 만큼 또 외산마 강자가 없는 만큼 지금 슈퍼블레이드는 녹화하고 싶고요. 자, 1번만 럭키블레이싱 데뷔전이에요. 1600m를 출전했는데 주행검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채찍을 두세 번 당번하니까 채찍에 대한 반응도 좋고 탄력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 1200m라는 게 좀 단점이죠. 근데 워낙에 능력마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능력이 출중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이점으로 주행검사 때의 모습만 보여준다 한다면은 이변은 가능해 보이고요. 자, 1번은 필리벤 지라프 장교형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조교를 단성을 했고 데뷔했을 당시부터 상당히 좀 많이 뛸 마필이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마필이기도 해요.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고 목놀림도 좋은 마필인데 생각보다 실전에서는 걸음이 안 나오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 이번엔 2번 게이트예요. 밀고 나간다면 이 마필이 선을 나갈 수 있습니다. 공백기가 전혀 문제없는 조교 때의 모습이든가 제주행검사 때 모습 보니까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필리벤 지라프는 반드시 좀 배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에이스 글로리도 이제 거세를 하고 나서 체중이 계속 좀 빠졌었죠. 체중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끝걸음 자체도 코팅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 기수가 또 누굽니까? 송교영 기수 아니겠습니까? 다부진 기수니까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8번마 강자대로 41전 동안에 6번의 입상. 뭐 거의 한계 치죠. 아직도 얘가 4등급에 남아있는 걸 보면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알 겁니다. 하지만 직선의 끝걸음은 최근 경주 데뷔한 이후에 가장 좋은 끝걸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파괴력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호식 기수와 또 좋은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호식 기수는 이마필만 타면 펄펄 날라다녀, 얘가. 신기하게. 그리고 뭐 원더풀 청에는 상대가 좀 강한 느낌이고, 10번 응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7번, 10번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8경주는요, 7번 슈퍼블레이드를 놓고 하겠습니다. 7번을 놓고 하는데, 일단 안쪽에 1, 2, 3, MBC, 1번, 2번, 3번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7번 넣고 1번, 2번, 3번. 일단은 이 세 마필 중에서 주정박과를 선정해볼 생각이고요. 이변이 나온다면 8번 강자대로 정도? 어차피 보면 매치 파워 따라줬잖아. 이거 인기 1위 아닌가? 인기만 팔릴 것 같은데? 매치 파워는 너무 과제하지 마세요. 네. 구경주 넘어가겠습니다. 한대원의 메인 승부처고요. 구경주와 10경주가 이어서 승부하는 연달아 승부처예요. 저도 좀 고민 많이 했죠. 마지막에 돌아가는 길인데 그러면 가치가 있나? 네,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은 출전 두수가 9마리밖에 되지 않지만 이전 경주에 상당히 잘 뜨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3번 끝판 부스터, 9번마 황제의 탄생. 이 두 마리 마필이 그래도 직전 경주 때는 나름 건성을 보여줬고, 악벽이 좀 있죠. 황제의 탄생은 좀 안쪽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고, 안쪽 게이트로 들어온 1번마 백두용우 감량의 혜택까지 있고요. 5번마 파이브 빅터스 역시나 감량의 혜택. 지난번에 체중이 플러스 17kg가 늘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마필들도 포진트를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외로 딱 부러지는 축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띵거런만 놓고 본다면 뭐 3번과 9번 중에서 충박감 선정하는 게 맞겠지만, 뭔가 좀 부족한 악벽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10배 내외의 배당에 한번 때리고 중배당을 방어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만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충만 선정만 잘한다면 적중까지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한대원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마 10경주입니다. 10마리 아피디 추천했고요. 경주의 1400 한대원 역시나 이어지는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뭐 벌마의 신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0월 2일 경주 한 2주 만에 출전이죠. 이거 출전 주기 좀 빨리 가져가는데, 도입됐을 때부터 벌마의 꿈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벌마로 나가니까 사람 참 관련이 나는데, 벌마의 꿈은 외산마고 이건 국산마죠. 어쨌든 간에 지난번 띵거름만 넣고 보면은 쌍으로 와야죠. 정말 서성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이 마필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술을 누구로 바꿨어요? 네, 최은경으로 바꿨죠. 과연 벌마의 신이 1번 게이트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것들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골드라인은 이 종작골 골드라인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지 않고 지난번 경주를 치렀는데 입상을 했고요. 3번 원일 루키 3착 승급인데 과연 이 걸음이 다라고 보시는지. 6번 시선포차도 또 팔리죠.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마필이고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능력 추산배. 마마가 인적하고 나서의 이제 첫 경주였기 때문에 좀 어리버리했다고 치지만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참 쓰레기예요. 팔리긴 하지만 뭔가 믿음감이 안 가는. 8번 에크미도 계속적으로 이 마필도 좀 아쉬움이 좀 많죠. 마방을 이적하고 난 이후에 최적의 정규 조건 마이너스 4kg의 감량을 받았고요. 고막 기가 스피드가 군백기를 가지고 나온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이 선전을 펼치고 있고 마이너스 3kg의 감량에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뭐 선행을 이끄는 마필 7번 글로리 데이즈나 10번 글로벌 킹 이러한 마필들이 선행을 이끌 소리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과연 선행을 이끌었을 때 다른 마필들의 경주 조건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일본 벌마의 신을 인정하면 상당히 편하지만 한대건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본 벌마의 신이라는 마필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경주 때까지만 타는 걸 보면 명마가 맞습니다. 그 전 경주 얘가 그 전 경주 9월 4일, 8월 7일, 7월 1일 경주만 본다면은 이게 진짜 좋은 말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과연 일본 벌마의 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번 경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현장까지 가져가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네 번째 승부처고요. 이번 10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돌아가시는 길에 한 번씩 눌러주세요. 문제는 드실 필요 없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기쁨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14일 금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자, 한 달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경주, 육경주, 후경주, 십경주, 2, 6, 9, 10 4개의 승부처를 선정했고요. 제주용마는 4경주와 7경주를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비 온대요. 뭐 요즘 비 자주 오니까 좀 그렇지만 내일 또 취재 들어가야 되는데 취재란 말씀 안 되잖아. 나 아직도 그 말 못 정했어. 좋은 소스 있으면 좀 줘. 뭔 얘기를 하는지 좋은지. 취재란 말씀 안 되는데 혼나는데 마사리가 어떻게 혼내줄까? 때리나? 나 때리는 거 좋아하는데 채 찍고 수갑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마사회에 들어가서 좋은 내용들 가지고 또 기수와 조교사들 만나서 많은 얘기 나눈 것들 여러분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편안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토요일 경마 방송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